오늘까지 이틀 동안 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선거전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입니다. 춘천 갑상거구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간의 갈등이 고소와 고발전으로 번졌고, 강릉 선거구는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의 각 후보들은 문망력 신설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도내 예술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예술인 60%가 지난 3개월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이 28%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 사전투표 마감 결과 강원도 최종 사전투표율은 28.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전체 유권자 132만 2천 명 중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모두 38만 555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강원 지역 투표율은 13.88%로 전국 평균 12.14%보다 1.7% 이상 높았습니다. 11일 오후 6시 사전투표 마감 결과 강원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은 28.75%로 역시 전국 평균 26.69%보다 2.06%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4년 전인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13.36%였는데요.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2년 전에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22.26%로 이번 선거에서 6.4% 이상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7년 19대 대선 사전투표율 25.35%와 비교해서도 이번 선거의 도내 사전투표율이 3.4% 높게 나타나 역대 모든 선거의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은 지역별로는 화천이 34.07%로 가장 높았고 횡성, 삼척, 평창 순이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전남구와 전북, 광주, 세종에 이어 강원도가 5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사전투표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기표소를 들어갈 때는 체온 측정과 손소독, 비닐장갑까지 착용합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길게 늘어선 줄로 투표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투표장 곳곳에 적힌 행동 수칙과 설명 등으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진행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투표를 기다리는 동안은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차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생각보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투표장에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 소중한 권리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겁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인물을 직접 뽑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한 권리 행사긴 한데 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위험한데 투표를 안 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하나로 좀 뭉쳤으면. 이 같은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강원 지역 투표율은 13.88%로 4년 전 총선의 배에 달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11일 오후 5시까지의 누적 투표율은
27.3%를 기록해 20대 총선의 패, 2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5%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가 이 사전 투표율을 높이게 한 이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투표에 관한 어떤 그런 그 관심이 높아진 게 사전 투표를 높게 한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감 때문에 분산해서 투표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그 의식이. 하지만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 수가 무려 35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용지가 길다 보니까 약간 이름도 변경된 게 많고 그래서 헷갈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이뤄진 도내 196개의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은 선관위에 보관되다 선거 당일인 15일 투표 마감과 함께 각 지역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와 1m 간격 유지 등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사전투표율은 역대급을 기록했는데 선거전은 갈수록 진흙탕 싸움입니다. 춘천 갑선거구에는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간의 갈등이 고소와 고발전으로 번졌고, 강릉 선거구는 보수 후보 간 단일화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마다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춘천 갑선거구. 도청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던 더불어민주당 허영,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 방해 의혹을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과 대학진보연합이 연대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를 인용해 허영 후보가 포함된 민주당 춘천시 지역위원회 단체 카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는 의혹 제기에 이은 겁니다. 152명 중에 허영 후보 포함. 이거예요, 그냥 팩트. 후보도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그 당원 누군가가 대진연과 연대하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김 후보가 극우 매체의 기사를 사실로 규정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검찰 고발이 진행 중인데 법률적으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영 선대위는 해당 매체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김진태 후보 측이 관련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재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강원도당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박빙 지역 강릉 선거구는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지난 10일 무소속 최명희 후보에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홍 후보는 11일 자정까지 단일화 방식을 결정해 줄 것을 최 후보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최명희 후보는 이미 중도 포기를 요구하던 홍 후보의 의도가 보인다며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이 같은 보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민심을 무시한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치 압도되다 볼 수 없는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춘천 갑선거구와 강릉 선거구. 분위기 반전과 표심 굳히기를 위한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총선 격전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갑선거구에서는 원주 문막역 신설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공동화가 심각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원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원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미래통합당 박정하 두 후보 모두 문막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주에서 서원주 간 수도권 전철 노선을 원주 문막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행 방법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계획된 노선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후 서원주에서 문막을 연결하는 지선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서원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여주 문막을 다시 만들면 이거는 안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거는 3년 아니면은 서원주까지 하게 된다. 그럼 거기 연장해서 문막까지 우리가 진입을 한다. 반면 박정하 후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여주에서 서원주 간 본 노선을 문막역 통과 노선으로 변경해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문막 주민들이 원하셨던 시민안입니다. 지금 정부 안으로 계획됐던 안을 이전에 조금 이렇게 그 반계리 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그 불온산단이나 문막산단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비용은 한 1,100억 원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문막을 경유해서 서원지역으로 갈 수 있는.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두 후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서원주에서 문막 간 도로 확장 또는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문막역 설립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주시와 문막읍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서원지역과 문막읍을 잇는 4차선 직선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문막읍의 주민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길입니다. 공약을 실행하려면 이광재 후보 방식은 2,300억 원, 박정하 후보 형태는 1,400억 원이 각각 필요합니다. 권성중 후보 공약 역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도 후보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도심을 관통하는 원주천을 서울 양재천과 같은 생태하천 공원으로 조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은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일대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하 후보는 구도심을 역사와 전통을 접목한 의병거리로 꾸미고 원주역 부지에는 컨벤션 타워를 건설해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권성중 후보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원주역 부지에 광장을 조성해 시민 문화와 휴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 우리공화당 이강범 후보는 원주역 부지에 국민소통회장 건립,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균 후보는 출산수당,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막판 선거전 열기가 어느 곳보다 뜨거운 원주시 갑선거구. 방향은 같지만 방법은 다른 각양각색 후보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으니 이제 남은 건 본투표입니다. 오는 15일에 진행되는 본투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코로나19로 바깥 외출이 조심스러운 때지만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제가 행사한 이 한 표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루는 예산은 약 2,050조 원. 이를 전체 유권자 4,300만 명으로 나누면 4,660만 원.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이만큼의 국가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투표와 개표 등 선거 관리 비용을 비롯해 선거 보조금까지 다 더하면 21대 총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4,102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면 한 달 동안 4억여 명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당 16만 원인 코로나 검사를 256만여 명의 국민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 1명당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9,300원. 만약 이번 총선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 투표율 58%와 같다면 투표를 하지 않아 벌어지는 세금이 1,770억 원이 넘습니다. 투표를 하더라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의 이유로 전국 1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2억 원, 52만여 가구에 한 달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21대 총선 본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은 매일 도내 각 선거구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선거구에 출사표를 내민 8명의 후보자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명부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는 설악과 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는 설악권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도경 후보는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는 설악동 재개발 및 활성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내륙순환철도 건설을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은희 후보는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3개월간 소득이 전혀 없는 도내 예술인이 6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최근 지역 문화예술인 32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소득이 전혀 없는 예술인이 195명으로 60.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작품료와 출연료, 예술 교육을 위한 강사료, 문화예술 관련 기관 공모 지원금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기획 축소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이에 따라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 지원, 그 밖에 창작 지원금 제공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지역 내의 모든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 9가지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주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화재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만큼 논밭 소각 행위 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총선 본투표 날인 4월 15일 수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한편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하시죠.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